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한국 문화라든가 모든 걸 배격하는 그런 한한령 못 들어오게 하는 바로 이런 거 6년 만에 풀렸습니다. 예. 문재인은 아무리 친중파의 거두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시진핑에게 냉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그가 아무리 중국을 칭송하고 그랬어도 가서 혼밥을 했고 대통령이 말이죠. 그다음에 뭐 또 기자들도 두들겨 맞기까지 해도 아무 말도 못했고 이 같이 간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자단에서 기자가 이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경호원인가 뭐한테 두드려 맞아도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자, 중국한테 관세를 그렇게 받으면서 중국 좋다고 쫓아다녔던 문재인 어떻게 보면 불쌍한 대통령이 아닌가. 대통령이요? 예. 뭐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어깨가 좀 버겁다고 그럴까요? 중국으로서 시진핑으로서 상당히 버겁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는지 하여튼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한령을 6년 만에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어달라던 한한령을 풀지도 않았던 문재인 정권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소위 한미동맹의 가장 타이트한 그리고 이 아주 한미동맹이 혈맹 그 위에까지 가 있는 지금 이렇게 단단한 우호 관계에 있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들이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외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한한령을 풀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살 길은 수출뿐이다. 정쟁에 밀려 예산 법안 적기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지 않냐. 자, 강요 모두가 수출 최전선에 있다는 것 그런 각오로 일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민생을 위해서 빨리 수출하고 빨리 수입하고 그리고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하고 이거는 쾌거입니다. 대한민국이 제2 중동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번에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교적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이 시기도 좋고 외교적으로도 수완을 부려가지고 아주 정말 이번에 빈 살만을 완전히 속된 말로 구워 삶았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속된 말로 완전히 반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국 그래서 40조 원이라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프로젝트 중동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자,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6개월 뒤에는 그 빛이 슬슬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입니다. 중국은 한한령을 풀었습니다. 한국의 영화도 이제 무조건 들어오고 이제 한국하고 이런 수출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를 최대한 중국으로서는 풀었습니다. 왜? 문재인은 미웠고 윤석열은 이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아주 대등하죠. 이 대등한 외교 주권 국가로서의 외교적 관심법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이 문재인은 가서 형제 나라 또 큰 산이요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것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났을 때 우리가 예방의학을 배웠습니다.
예방의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국가에서 취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가 봉쇄입니다. 봉쇄. 전염원으로부터 바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염원을 이렇게 폐쇄를 시켜야 된다. 이 봉쇄가 제1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관광객들하고 이 중국에서 모든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막아라. 그때 우한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은 누가 안 했냐? 거절을 한 것은 문재인이가 거절한 거죠. 6번을 의사협회에서 아주 진언을 했습니다. 이거 안 막으면 안 된다. 이 봉쇄를 해야 되는데 못 막은 거죠. 안 막은 게 아니고 한 번도 중국을 이렇게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나중에 또 거꾸로 자기네들은 막았습니다. 우리는 안 막았습니다. 훌륭한 문재인 대통령이 막지 말라 그래서 공기가 환풍이 되면 좋다는 그런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이거 막아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 공항 폐쇄하고 항공기하고 이 항만을 폐쇄해야 된다. 들어오는 모든 걸 폐쇄하고 검역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문제가 나오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국정 우선순위가 저 뒤로 젖혀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가 국민 건강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중대한 과제로 지금 떠오를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를 왜 지금 보건복지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나. 이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윤 대통령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으니까 살 길은 우리가 수출뿐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도 이렇게 한한령을 이제 해제했고 또 우리가 또 전선에서 다 뛰고 또 실제 빈 살만 사우디에서 40조 프로젝트를 지금 따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빛은 밝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는 밝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는 국민의 미래다. 국민의 미래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다시 우리 과거의 행복과 행운과 소위 슈퍼스타의 감각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 어디를 기업을 밀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의 목에 힘주고 폼을 까던 시대는 바로 지난 5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기업을 힘껏 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익 앞에는 여야가 어디 있냐.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정쟁 멈추고 이제 국민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정치를 좀 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데 정쟁에 밀려가지고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 달라 하고 대통령으로서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새 정부 내년도 예산 및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자꾸 국회가 우리가 이제 비상대권 얘기를 제가 맨 처음 꺼낸 사람인데요. 이 비상대권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올 줄 모른다 했는데 의외로 지금 빨리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생을 위한 77건의 그 법안들을 갖다가 이 대통령 정부, 윤 정부에서 법안을 냈는데 77건 중에 단 한 건도 통과 안 시키고 전부 다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이거는 의회 입법 구테타입니다. 구테타는 총칼로 하는 구테타가 있지만 국회는 입법 구테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정을 발목을 잡으면 이거는 쿠데타 요건으로 쿠데타 진압을 해야 됩니다. 진압하는 방법은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법을 만들고 예산을 통과 안 시키고 법은 자기들 원하는 법 만들고 정부를 완전히 까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어대고 검수완박이라든가 뭐 이런 공수처법이라든가 아주 지금 법에 희한한 법안들을 그들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서야 될 때, 국민을 생각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이 극좌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MBC 저게 보통 혼자만 저렇게 하는 것입니까? MBC가 선봉을 쓰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딱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서 이게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노조가 지금 다 MBC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해가지고 왜곡 선동해서 이 정부를 탄핵시키고 몰아치기 위해서 그 작전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그게 바로 뉴욕 사건이 실패한 겁니다. 그들이 그래가지고 휘몰아치려고 했고 그 증거로 방증으로 박홍근이는 MBC가 발표하기 전에 30분 전에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자막 방송, 왜곡 방송 그걸 이미 예견하고 쫙 설명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갖다가. 그래서 동맹국 간의 이간을 또 붙이기 시작했죠. MBC는 동맹국 간의 이간을 붙여서 바이든을 윤석열 대통령이 F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상욕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나쁜 이 극좌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급기야 그래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기자,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 스레빠 대통령은 이 양복 정장을 하고 출근을 딱 하는데 스레빠 떡 신고 스레빠도 말이죠. 아주 흉측한 스레빠입니다. 검정 스레빠 줄 하나 딱 있는 거 그거 신고 언론에 다 나왔죠. 사진이 찍혀 나왔죠. 팔짱 딱 끼고 말이죠. 대통령에게. 예?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이 물어보는 태도가 이 목소리 이 말씨가 말이죠. 아주 쌍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저 따위께 어떻게 기자야 할 정도입니다. 저 따위께 어떻게 기자야 이렇게 나올 이 울분이 나올 정도의 그 음성과 목소리로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따집니다. 우리는 이런 꼴 저런 꼴을 다 봤습니다. 지금 언론계에서도요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기자가 그래서 되느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깊은 품격이 있습니다. 언론의 품격 또 언론이 가장 중요한 거 육하원칙 6가지 원칙에 대한 팩트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중요한 언론의 이데올로기 바로 이런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언론은 언제나 중립이다. 예. 바로 이러한 중대한 언론 대한민국의 중요 언론들 아주 중심을 잡는 언론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극좌파 언론들은 이건 뭐 언론인지 뭔지 무슨 뭐 옐로 페이퍼인지 황색 페이퍼인지 무슨 빨간 페이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멋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잘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자는 사과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그자는 감방에 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감방.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국가원수 모독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가지고 사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될 자가 바로 그 기자입니다. 기자들을 개망신시켰죠. 기자들을. 언론 기자들을 갖다가 그 품격 높은 언론 기자들을 완전히 형해화시켰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잠입이 됐는지 잠입 코스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자한테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배경이 뭐냐? 국가원수대에서 그런 식으로 뭐 쓰레빠를 신고 뭐 팔짱을 끼고 한 거야 그거야. 그의 인격 수준이고 품격이 바닥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됐던 그 과정, MBC라는 그 배경을 갖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한번 조사를 해볼 만한 그런 대상이 바로 그자입니다. 그자는 기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기자가 아니고 무슨 특수 요원 같습니다. 무슨 요원인지는 모르지만 요원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 파괴 요원, 대통령 파괴 요원.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이 한안령, 이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올린 성과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익과 민생경제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적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R&D 자원뿐만이 아니라 세제 지원, 또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규제를 좀 풀어주고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탁탁탁탁탁 지시했습니다. 왜? 먹거리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 먹거리가 지금 중요하다 이거죠. 수출해야 된다는 거죠. R&D도 해서 뭔가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계 진출을 위해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정부와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년 만에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우리나라 영화가 상영되기 됐다고 밝혔습니다. OTT라고 그러죠.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서 한안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드는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 안보 주권이다 이거예요. 안보 주권은 돈 타치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러나 문재인은 어땠습니까? 언거주춤하고 거기다가 사드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도 작동되게끔 이 도시라든가 이 길 도로를 갖다 전부 다 이 좌파들이 점거하도록 방치를 했죠. 예. 그래서 물을 갖다가 미군 헬기로 이렇게 물도 나르고 할 정도가 식수를 나를 정도가 됐으니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 대통령이 할 짓이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풍산계 이렇게 내보내는 그 과정 250만 원 안 준다고 6개월간 내가 돈 냈다. 무슨 돈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부담 못하겠다 하면서 걔를 반환을 했는데 그 과정과 유사한 그런 그분의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풍산계가 옆에 따를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친중파임에도 불구하고 한류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제 한류 금지령, 한안령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준 거죠. 네. 결국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문화와 인적 교류의 중요성이라든가 특히 청년 세대 간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OTT 조치를 통해 화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이가 선물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중국 OTT 플랫폼 텅스피는 이달 초부터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을 장변리간이라는 제목으로 상영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화도 한국 영화가 여태까지 금지돼 있었는데 한국 영화 이제 수출이죠. 이게 바로 수출이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우리 열심히 밀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